두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요. 폐업자입니다. 가게 접은 사람이에요. 자, 가게를 접으면 더 이상 사업자 지위가 유지가 되나요? 이제 안 되나요? 안 되죠. 근데 폐업일 이후권 거래징수 안 했다고 저한테 가산세를 때리면 어떻게 해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폐업일 이후권은 빼줘야죠. 과세 기간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얘는 2기로 가보죠. 얘가 7월 1일이에요. 과세기간 제시일이죠. 2기. 자, 이게 폐업일입니다. 12월 31일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 거래징수 안 했다고 요거 저한테 가산세 때리면 억울하잖아요. 사업자가 아닌데. 그래서 폐업자는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상황 이해되시죠? 그 문제는 폐업일이 언제냐는 거예요. 폐업일이 언제냐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염두에 주셔야 되는 거는요. 다른 법률하고 다릅니다. 다른 법률은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률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 세법은 항상 실질주의를 취해요. 그걸 우리가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실질과세 원칙의 법전을 보면 이제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 실질이란 표현은 잘 안 쓰고요. 사실상이란 표현을 씁니다. 실질을 세 글자로 풀어 쓴 게 사실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전이나 세법책을 보는데 사실상이라고 써 있는 건 실질에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자, 그러면 폐업일이 언제일 거냐는 겁니다. 자, 폐업신고서 접수일이 실질인가요? 형식인가요? 실질 폐업이라고 비교했을 때. 폐업신고서 접수일이요. 형식이죠. 이게 실제 폐업이죠. 실질 폐업이죠. 이게. 근데 이게 X로 할게요. 불분명하다라는 의미의 X로 할게요. 이게 예외입니다. 불분명해요. 그럼 실질이 드러나지 않죠. 분명하지 않죠. 그러면 보완적으로 형식주의를 쓰는 겁니다. 폐업신고서 접수일이죠. 폐업신고서 접수일이요.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 폐업일이 잘 드러나는 업종이 대표적인 업종이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자, 이게 제 건물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제 건물이에요. 그러면 이걸 제가 팔았어요. 45개. 오늘 잔금일입니다. 임대하던 건물이었어요. 그러면 잔금 받고 나면 이거 이제 완전히 어떻게 해요? 쫑 났죠? 그럼 잔금일입니다. 실제 폐업일. 부동산 임대업은 깔끔합니다. 임대를 하다가 건물 팔잖아요? 그럼 잔금일이에요. 근데 이게 회계사 세무사들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걸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상담을 많이 해줘요. 바보같이. 이게 필드 나가면 얘가 그냥 폐업일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해야 되는 경우는 이 날짜가 드러나지 않는 것들, 대표적인 게 도소매예요. 이거 제가 지금 잔뜩 사놓은 거 있어요. 팔아야 돼요. 안 팔려요. 이거 언제 다 팔려요? 다 팔려요, 폐업인. 싸게 팔아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눈물만 짓고 있는 거죠. 소주나 먹고 담배나 피우고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런 건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거로 가는 거예요.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이게 그래서 근데 대부분 여기 세무업계에 계신 분들도 저도 이제 세무사지만 이걸 우리가 폐업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아니다 이거야 이거. 근데 이게 실제 폐업일이 드러나는 업종이 많지 않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 임대업 같은 건 깔끔하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제 한 2, 3년 차 정도 되는 회계사 세무사들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거 실제 잔금일인데 이걸로 막 안내를 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근데 어쨌든 실제 폐업